초등학생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할까요? 유튜브는 하루에 몇 분까지 보여줘야 할까요? 게임은 못하게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할까요? 요즘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하는 고민이에요. 처음에는 잠깐이었죠. 밥 먹을 때 조용히 있으라고 잠깐 보여줬고요. 숙제 끝나고 10분만 하라고 했고, 친구들도 다 한다고 해서 게임도 조금 허락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가 달라집니다. 책 보던 시간에 유튜브를 보고, 심심하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면부터 찾고,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요. 이때부터 부모님들은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중독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 집중력 괜찮을까?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 습관까지 망가지는 건 아닐까? 나는 디지털을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불안한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유튜브 금지, 게임 삭제해, 스마트폰 압수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막을수록 아이는 더 몰래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감시하고 아이는 숨기고 결국 스마트폰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싸움이 되어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문제는 스마트폰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아이가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이에게 밥 먹는 법을 가르치고 친구와 지내는 법을 가르치고 길을 건널 때 조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가 매일 들어가는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는 하지마, 그만 봐, 끄라고 했지 로만 지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디지털 세상도 아이가 살아가야 할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 안에도 관계가 있고 규칙이 있고 위험도 있고 선택이 있고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의 디지털 교육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줄이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생활 지도이자 전인 교육이에요. 초등학교 시기는 공부 습관만 잡는 시기가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잡는 시기이고 감정 조절을 배우는 시기이고 무엇보다 디지털 습관을 처음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가 이런 방식으로 배워버리면 위험해요. 심심하면 유튜브, 화나면 게임, 외로우면 스마트폰,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부모님 몰래 하면 된다. 이렇게 습관이 만들어지면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통제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운 아이는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유튜브는 내가 고를 수 있어야 해. 게임은 약속 안에서 즐기는 거야.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도 능력이야.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말해도 괜찮아. 이 차이가 나중에 아이의 집중력, 자기 조절력, 관계, 공부 습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올바른 디지털 습관이에요. 이 부분은 미국 소아과학회의 권고와도 연결됩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을 볼 때 단순히 하루에 몇 시간 받는가만 보지 말고 아이의 발달 단계,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수면이나 운동, 가족 시간과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부모와 아이가 미디어 사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라고 안내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무조건 금지하거나 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사용이 아이의 생활, 관계, 감정 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가정에서 함께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발달 단계상 초등학교 시기에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기일 때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올바른 디지털 습관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실천법을 길게 말씀드리기보다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방향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방법과 예시는 설명란에 있는 카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꼭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디지털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보면 나빠 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아이도 알아야 해요. 짧은 영상이 왜 계속 보고 싶게 만드는지,
게임이 왜 멈추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지, 알고리즘이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는지, 온라인에서 만나는 정보가 왜 전부 진짜는 아닌지, 온라인에는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겁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디지털을 보는 눈을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위험을 알아야 조절도 시작됩니다. 길을 건널 때 차가 위험하다는 걸 알려줘야 아이가 조심하듯이 디지털도 어떤 점이 위험한지 알아야 아이가 조심할 수 있어요. 이런 위험인지는 결국 규칙 이행의 내적 동기로 이어집니다. 즉, 아이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껴야 규칙을 스스로 지키게 되는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무기로 바꾸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뺏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평생 스마트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안 쓰는 아이가 아니라 쓸 때 쓰고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아이의 자기 조절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조절력을 연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하고 알림이 울리면 멈춰보고 스스로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약속을 지켰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이 과정 자체가 훈련입니다. 부모가 계속 뺏고 감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가 조금씩 스스로 멈추는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 경험을 해본 아이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이는 나중에 정말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유튜브 콘텐츠를 찾는 거예요. 유튜브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면 아이는 숨어서 봅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기면 유튜브는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같이 보고,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이 영상은 왜 재밌었을까? 이건 믿을 만한 정보일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을까? 이 영상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 이렇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이에요. 거창한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완벽하게 디지털을 잘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와 같이 보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 혼자 알고리즘에 맡겨두는 것과 부모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는 게임을 아이의 놀이터이자 놀이문화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 놀이터가 있듯이 요즘 아이들에게 게임은 친구들과 만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게임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몰아가면 아이는 억울해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못하게만 해. 아빠는 게임을 나쁜 걸로만 봐.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물론 제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정이 먼저예요. 너는 왜 맨날 게임만 해? 가 아니라 이 게임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어? 이렇게 접근해야 아이가 마음을 엽니다. 게임을 인정해줘야 게임의 규칙도 함께 만들 수 있어요. 아이의 놀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이의 디지털 습관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이 아이의 디지털 안정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지키는 건 앱 차단 하나가 아닙니다. 부모와의 대화, 가족의 규칙, 함께 보내는 시간, 그리고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아이가 이상한 영상을 봤을 때, 게임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을 때, 친구 단톡방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온라인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날까봐 숨기는 아이는 위험해요. 하지만 말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아이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습관의 핵심은 통제가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막아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디지털 세상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멈추고 판단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해요. 초등학교 시기가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지금 아이가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자꾸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두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뒤에는 바꾸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디지털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스마트폰을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조절 훈련의 도구로, 유튜브를 혼자 빠지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 대화의 소재로, 게임을 싸움의 원인이 아니라 약속을 배우는 놀이문화로. 이게 초등학교 시기 부모가 만들어줘야 할 올바른 디지털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디지털을 잘 아는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쁜 부모님도 시작할 수 있고 디지털을 잘 모르는 부모님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작은 대화, 작은 약속, 작은 활동을 꾸준히 쌓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교육 방향을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 방법도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자세한 실천 방법은 설명란에 있는 카페 글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디지털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활동, 매일의 작은 대화, 매일의 작은 약속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화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디지털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게 초등학교 시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교육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